여보, 우리 예전에 9억에 팔았던 분당 아파트가 지금 18억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퍽 하고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외곽의 물류창고에서 야간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단 2년 만에 가진 자산의 절반이 사라지고 제주에서의 꿈은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은퇴 후 제주에서 한적한 카페 운영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 꿈이 얼마나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환상인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설렘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는 32년 동안 식품회사 영업부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6시면 집을 나섰고 저녁 9시가 되어야 겨우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접대가 있었고 명절에도 거래처 인사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을 오직 회사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년 3년을 앞두고 갑자기 조기퇴직 권고가 들어왔습니다.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회사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55세 이상 직원들에게 퇴직을 권유했고 저 역시 그 대상이었습니다.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왜 나를 내보내는 걸까? 하지만 회사의 결정은 단호했고 결국 저는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퇴직 후 처음 맞이한 월요일 아침, 눈은 평소처럼 5시 30분에 떠졌습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온몸을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씻고 옷을 입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봤지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산책을 나갔지만 하루가 이렇게 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리에는 하나의 생각이 반복됐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렇게 늙어갈 순 없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하며 살면 어떨까? 평생 좋아하던 건 커피였습니다. 출장을 가면 꼭 지역 카페부터 들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핸드드립 커피의 향을 맡으면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고 조용한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제게는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내가 좋아하는 커피로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제주도에 작은 카페를 열어서 여유롭게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은퇴 부부, 제주 카페 운영하며 월 900만 원. 제주 전원생활 브이로그, 스트레스 없는 삶. 영상 속 주인공들은 다들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당에서 개와 놀고 낙조를 보며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고된 삶을 버리고 제주로 내려왔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고. 그 장면에 저는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제주 카페 관련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은퇴 후 제주 카페 창업, 제주 카페 수익 공개, 제주 이주 후 삶의 변화. 수십 개의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제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아내에게 제주 이주와 카페 창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제주도 내려가서 카페 하나 차리는 거 어때? 아내는 처음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보, 제주도는 관광지라서 수익이 들쭉날쭉하대. 그리고 우리는 카페 경험도 없잖아. 카페 운영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손님 응대하고 재고 관리하고 청소하고. 우리 나이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노후 자금을 다 날릴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100번 맞았지만 그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제주도는 지금 너무 핫한 관광지야.
매년 관광객이 늘고 있고 특히 카페는 꼭 들르는 필수 코스잖아. 우리가 좋은 위치에 분위기 좋은 카페를 열면 분명히 성공할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자금도 충분하잖아. 분당 아파트 매각금 9억에 퇴직금 3억, 그동안 모아둔 적금 2억까지. 총 14억이나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 정도 자금이면 제주에서 최고급 카페를 차릴 수 있어. 저는 매일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아내도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아내도 분당 생활이 지겨웠던 것 같습니다. 좁은 아파트에서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것이, 그리고 아이들도 다 커서 독립했으니 이제 우리만의 삶을 살아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결국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인생 한 번뿐인데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살자. 우리는 제주도 답사를 여러 번 다녔습니다. 동쪽도 가보고 서쪽도 가보고 중산간 지역도 가봤습니다. 여러 곳을 둘러본 끝에 제주 서쪽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자리한 단층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건물 가격은 10억이었습니다. 비싼 가격이었지만 위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테라스에서 바다가 한눈에 보였고 낙조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기다. 여기에 카페를 차리면 분명히 성공할 거야. 우리는 분당 아파트를 9억에 매각했습니다. 15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곳이고 수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3억과 적금 2억까지 합쳐서 총 14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쥐었습니다. 그 돈을 들고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모든 게 가능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건물을 10억에 매입하고 4억을 들여 카페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하며 디자인을 정했습니다. 테라스는 최대한 넓게 만들고 바다가 잘 보이도록 창문을 크게 냈습니다. 내부는 원목과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꾸몄습니다. 조명도 신경 써서 설치했습니다. 낮에는 자연광이 들어오고 밤에는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커피 머신도 최고급 제품으로 들여왔습니다. 원두도 여러 곳에서 테스트해서 최고의 원두를 선택했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2023년 3월 드디어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이름은 카페 바람결이라고 지었습니다. 제주의 바람과 바다가 주는 여유로움을 담고 싶었습니다. 오픈 첫날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보던 그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32년의 회사 생활을 끝내고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픈 후 3개월 저희 카페는 기적처럼 잘 나갔습니다. SNS에 카페 사진을 올렸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한 달 만에 3,000명이 넘었고 매일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진 너무 예쁘다. 꼭 가보고 싶다. 다음 제주 여행 때 꼭 들를게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주말이 되면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평균 대기 20팀, 많을 때는 30팀도 넘었습니다. 테라스 자리는 항상 만석이었고 사람들은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바쁘게 커피를 내렸고 아내는 디저트를 준비하고 서빙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카페를 찾아준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월 매출이 3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비용을 제외하고도 순수익이 1,0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에 이 정도 수익을 올린다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 카페 대박 났잖아.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어느 날 유명 여행 인플루언서가 저희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30만을 넘었습니다. 그 이후로 손님이 더 몰렸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심지어 대구에서도 일부러 저희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은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 미쳤어요. 커피 너무 맛있어요. 꼭 다시 올게요. 제주 올 때마다 들를게요. 그때는 정말 믿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우리 인생이 다시 피는 거야. 회사 생활 30년 동안 고생한 보상을 받는 거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잘 될 거야.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카페를 열었고 저녁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손님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게 좋았고 제가 만든 커피를 맛있게 마시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손님이 많아지면서 시작됐습니다. 하루에 500잔 가까운 음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쉬지 않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끝없는 설거지도 문제였습니다. 컵이 부족해서 계속 설거지를 해야 했는데 하루 종일 물에 손이 불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생활했습니다. 주말에는 휴식이 1분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카페로 가고 밤 10시가 넘어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빵 한 조각, 김밥 한 줄로 때우고 다시 일했습니다. 저는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가 퉁퉁 붓고 밤에는 다리를 주물러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거래처 재고 확인, 원두 발주, 우유 주문, 디저트 재료 구매. 모든 걸 제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테라스 청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다가 가까워서 바람에 모래가 날아왔고 새똥도 자주 떨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테라스를 청소하고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배수구가 막히면 직접 뚫어야 했고 테이블이 파손되면 수리를 맡겨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직원 구하기였습니다. 제주도는 청년 인구가 적어서 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간신히 구해도 금방 그만뒀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이 힘들다고, 주말에 쉬고 싶다고,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직원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을 우리가 직접 도맡아야 했습니다. 57세, 55세의 나이에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때 알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을 텐데 이 나이에는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고 저녁에는 완전히 녹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은 겨울이었습니다. 첫 겨울이 오자 손님 수가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0월까지만 해도 매출이 2,1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1월에는 1,3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12월에는 7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1월 가장 추운 겨울이 왔을 때 매출은 290만 원이었습니다. 전기세, 난방비, 재산세, 인건비, 대출이자 모든 비용을 빼고 나니 적자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손해를 보는 상황이 온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유튜브는 잘 되는 계절만 보여준 거구나. 봄, 여름, 가을의 화려한 모습만 보여주고 겨울의 참담한 현실은 보여주지 않았구나. 제주도 겨울은 생각보다 춥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지 않았습니다. 비수기였습니다. 카페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두세 팀만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테라스는 텅 비어 있었고 바람만 쌩쌩 불었습니다. 저는 빈 카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 노후 자금 다 날리는 거 아니야? 겨울 석 달만 버티면 다시 봄이 오고 손님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봄이 와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들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주 여행객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여행을 줄였습니다. SNS 핫플은 계속 교체됐고 트렌드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카페가 핫플이었지만 올해는 새로운 카페들이 생겨나면서 저희는 점점 잊혀졌습니다. 렌트카 가격도 폭등했고 항공권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러자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전체적으로 지출을 줄였습니다. 카페 방문도 줄어들었습니다. 인근에 신상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조용하고 감성적인 카페들이었습니다. 저희보다 더 세련된 인테리어에 더 독특한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저희 카페는 점점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증가도 멈췄고 예약 문의도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이벤트를 열고 할인 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한번 떨어진 매출을 다시 올리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계속 버티면 될까? 아니면 지금 정리하는 게 나을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대출이자가 매달 나갔습니다. 건물을 살 때 5억을 대출받았는데 매달 이자가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매출이 줄어들면서 이자 내기도 빠듯해졌습니다. 적금을 깨서 이자를 냈고 아끼고 아껴도 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내가 고집을 부려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계속 버티다간 우리 노후 망가져.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남은 돈마저 다 날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카페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년 여름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쉽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카페 경기가 안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달을 기다렸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내렸습니다. 12억, 10억, 8억. 계속 가격을 낮췄습니다. 결국 2024년 말 카페를 7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14억을 들였으니 절반이 날아간 셈입니다. 7억이라는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32년 회사 생활하며 모은 돈이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 단 2년 만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제주를 떠나 서울 외곽의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셋값 2억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분당에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작고 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은 돈 5억으로는 집을 사기에도 부족했고 은퇴 후 생활비를 생각하면 전세로 사는 게 현명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57세의 나이에 다시 취업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찾은 일이 물류센터 야간 분류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합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흘러나오는 상자들을 지역별로 분류하는 일입니다. 단순한 일이지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밤새 서서 일하고 무거운 상자들을 들어야 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립니다. 새벽에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월급은 250만 원입니다. 제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순수익 1,000만 원을 벌었던 때를 생각하면 너무 초라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이라도 감사합니다.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을 수 있으니까요. 아내도 근처 마트에서 계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월 150만 원. 우리 부부가 합쳐서 월 400만 원을 법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를 내고 조금씩 저축을 합니다. 밤마다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나르며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분당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퇴직금과 적금으로 노후를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제주 카페에 꽂혀서 모든 걸 걸었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예전에 9억에 팔았던 분당 아파트가 지금 18억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퍽 하고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만약 아파트를 팔지 않고 그냥 살았다면 지금 우리는 18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3억과 적금 2억도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총 23억의 자산을 가지고 여유롭게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건 전세, 보증금 2억과 저축한 돈 3억 합쳐서 5억뿐입니다. 23억에서 5억으로 줄었습니다. 18억이 사라진 겁니다. 그것도 단 2년 만에. 저는 그날 밤 울었습니다. 물류센터 휴게실에 혼자 앉아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제 어리석음이, 제 오만함이 너무 후회됐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은퇴 후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 한 문장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로망은 계산이 아니다. 로망은 감정입니다. 설렘입니다. 기대입니다. 하지만 사업은 계산입니다. 숫자입니다. 현실입니다. 경험 없는 업종은 절대 은퇴 후 사업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저는 평생 식품회사 영업을 했습니다. 카페 운영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것과 카페를 운영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좋아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없으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유튜브와 SNS는 성공 케이스만 보여줍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만 화려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뒤에 얼마나 많은 실패 사례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떠났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관광업은 비수기 매출이 곧 진짜 실력입니다. 성수기에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비수기를 견디지 못하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 카페는 봄, 여름, 가을은 좋지만 겨울은 정말 힘듭니다. 비수기 석 달을 버틸 수 있는지 꼭 계산해 보세요. 은퇴 후 4시간은 돈보다 더 소중합니다.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고 명절에도 일하는 삶. 그게 과연 여러분이 원하는 은퇴 생활인가요? 저는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힘들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배로 받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사업이 아니라 안정이 필요합니다. 사업은 로망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 월 고정 비용, 예상 매출, 손익분기점, 비수기 대응 방안. 이 모든 걸 냉정하게 계산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저처럼 후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 인생 2막은 사업이 아니라 안정이어야 합니다. 30년, 40년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은 노후를 위한 돈입니다. 그 돈으로 모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돈은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수입과 여유로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업으로 대박을 꿈꾸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을 지키며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밤 물류센터에서 일합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빚이 없으니까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으니까요. 아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건강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은퇴 후의 꿈은 신중하게 계획하세요. 로망에 빠져서 모든 걸 걸지 마세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지금 가진 것을 잘 지키세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